안녕하세요. 50년 차 내과 전문의이자 올해로 83세인 김성훈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어떻게 매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식초의 진실을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죠? 혈압약, 당뇨약 열심히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병원비만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으세요?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시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병원에 훨씬 더 자주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식초에는 정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73세 김정숙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사과 식초를 자주 드셨는데 3년 후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올라갔어요. 의사인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제약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하면서 식품업계까지 들여다보게 되어 알려준 업계의 절대 비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왜 이런 위험한 식초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다면 또래 친구들보다 10년 빨리 죽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빨리 죽는다고 하는 거야?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도 조절해 준다던데? 맞습니다. 식초는 분명히 좋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죽음을 빨리 앞당기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5가지 때문에 좋은 식초도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에요. 오늘 이 5가지만 피하면 식초가 정말 약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모르고 드시면 간이 망가지고 위에 구멍이 나고 심지어 응급실까지 가게 돼요. 먼저 오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1위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밥 먹고 바로 마시는 식초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후에 식초 한 잔이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신 69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 먹고 나서 시장에서 산 현미식초를 물에 타서 시원하게 한 컵씩 드셨어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위궤양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속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토하셨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나와요. 이 위산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식초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과 식초가 만나서 이벽을 녹여버립니다. 마치 강한 화학약품을 부은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이벽이 젊은 사람보다 약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제가 식후 식초는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린 후부터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궤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만약 식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밥 먹기 최소 2시간 전에 드세요. 그것도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말이에요. 절대 진한 식초를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잠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위에서 말씀드릴 식초는 오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응급실까지 실려간 분이 계시거든요. 계속 들어보세요. 자, 이제 사위를 말씀드릴게요. 약 먹고 식초 마시기입니다. 약이랑 식초가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심지어 감기약까지. 거의 모든 약이 식초와 만나면 독이 됩니다. 이것도 제약회사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 중 하나예요. 2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쓰러져서 왔는데 혈압이 60까지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 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환자는 72세 이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약 먹고 30분 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셨다고 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왜 쓰러졌을까요? 바로 식초와 약이 만나면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 거. 우리가 약을 먹으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식초가 들어가면 이 흡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2번 밟는 것과 같아요. 한 번 밟으면 천천히 서는데 2번 밟으면 갑자기 확 서버리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혈압이 갑자기 60까지 떨어진 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정상 혈압이 120인데 60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뇌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순덕 할머니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3일 동안 입원해야 했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약 드시는 분은 절대 식초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약 먹고 2시간 안에는 더욱 위험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식초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약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잘 조절되고 계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떤 약이든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조심하세요. 만약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그리고 절대 약 먹고 2시간 안에는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3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한 분이 식초 때문에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 이식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해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 3위입니다. 공복에 식초 마시기예요. 공복에 마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냐? TV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 마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산성 액체가 들어가면 위벽이 확 녹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을 제약회사들은 절대 광고하지 않죠.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병원에 76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오셨는데 손으로 배를 꽉 움켜쥐고 계셨어요.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몸무게가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물만 마셔도 속이 쓰리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인터넷에서 공복에 식초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글을 보셨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현미식초를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혈당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혈당에 좋다고 하니까 계속 마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 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의학 용어로는 위천공이라고 해요. 위벽이 완전히 녹아서 구멍이 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위는 밤새 비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식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빈 컵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컵이 깨지는 것처럼 위벽이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구멍이 나면 위 안의 음식이 배 안으로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막염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겨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시고 2주 동안 입원하셨어요. 수술비만 1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할아버지 따님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시려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할아버지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셔서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생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위가 약해졌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절대 공복에 식초 마시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더욱 위험해요. 만약 식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세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식초의 90%가 사실은 화학 공장에서 만든 가짜 식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 동생이 제약회사에서 50년 일하면서 알게 된 업계 비밀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2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합성 식초 마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식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벨에 합성 식초 또는 빙초산이라고 써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화학약품이거든요. 이제 제 동생이 50년 동안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알려준 진짜 업계의 절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왜 제약회사들이 이런 위험한 합성 식초를 방치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식초의 90%가 실제로는 화학 공장에서 만든 가짜 식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과 식초 제조 업체들 사이에는 거대한 이익 구조가 얽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석유에서 나온 화학 물질로 만들어요. 마치 플라스틱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 병원에 오신 71세 한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15년 동안 마트에서 산 사과 식초를 매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노랗게 변했어요. 눈의 흰자까지 완전히 노랗게 됐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검사를 해보니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할머니의 간이 80% 이상 망가져 있었어요.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할머니, 술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평생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그럼 무슨 약이라도 드셨나요? 아니요, 그냥 건강을 위해 식초만 매일 마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15년 동안 마신 그 식초가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드신 식초를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성분표를 보니 빙초산이 주원료였어요. 이 빙초산이라는 건 공업용 화학물질이에요. 원래는 플라스틱이나 염료 만들 때 쓰는 거였어요. 우리 간은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열심히 해독하려고 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15년 동안 매일 들어오니까 간이 지쳐서 망가진 거예요. 마치 작은 정수기로 더러운 물을 15년 동안 계속 걸러내려고 하다가 결국 정수기가 고장 난 것과 같아요. 할머니는 결국 간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아들분이 간을 기증해 주셔서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들었고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해요. 할머니가 수술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몰랐어요. 마트에서 파는 게 가짜일 줄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건강해지려고 15년 동안 매일 독을 마신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합성 식초가 우리나라 식초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이런 화학 식초로 인한 부작용 치료약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숨기는 진짜 비밀입니다. 진짜 식초는 쌀이나 사과를 1년 이상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합성 식초는 화학 공장에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식초를 사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양조 식초 또는 발효 식초라고 써 있는 것만 사세요. 합성 식초나 빙초산이 들어간 건 절대 사지 마세요. 비싸더라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1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설령 좋은 식초를 산다고 해도 이 한 가지만 잘못하면 모든 게 소용없어져요. 심지어 응급실에서 위세처까지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드디어 1위입니다. 진한 식초를 그대로 마시기예요. 나는 물에 타서 마시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마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약회사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초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6개월 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가 식도가 다 타버려서 위험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환자는 68세 김태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계셨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 건강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서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한 사과 식초를 컵에 반 정도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할아버지는 식초를 물에 타지 않고 원액 그대로 마신 거예요. 그것도 반 컵 정도나 말이에요. 식초 원액은 산도가 pH 2.5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위산보다도 더 강해요. 마치 화학 실험실에서 쓰는 강산을 마신 것과 같아요. 할아버지의 입, 목, 식도, 위가 모두 화상을 입었어요. 특히 식도는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의학 용어로는 부식성 식도염이라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화상은 계속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불에 데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즉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위세척을 하고 식도에 관을 넣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3일 후 할아버지는 식도에 구멍이 뚫렸어요. 음식물이 가슴으로 새어나가면서 폐렴까지 생겼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료진들도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였거든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1달 반의 치료 끝에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을 조금씩밖에 못 드세요. 평생 불편하게 사셔야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단지 건강해지고 싶어서 식초를 마셨을 뿐인데 평생 고생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부인이 퇴원하는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그냥 물에 조금만 타서 마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김태준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년에 10명 정도 이런 일로 응급실에 오세요.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이에요. 운 좋게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식도와 이벽이 약해져요.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농도의 식초라도 훨씬 더 위험해요. 게다가 TV나 인터넷에서 식초가 좋다고 하면 바로 실천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은 이런 위험한 정보가 퍼지는 걸 막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절대로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식초 1에 물 20을 섞어야 해요. 즉, 식초 한 숟가락에 물 한 컵 정도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에 희석한 것을 반 컵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다행입니다. 김태준 할아버지처럼 평생 고생하는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식초는 올바르게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생명까지 위험해져요.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챙겨드려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초 섭취법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식초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안전한 식초 섭취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비법입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식사 1시간 후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어야 이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둘째, 반드시 충분히 희석하세요. 식초 1대 물 20의 비율로 섞으세요. 식초 한 숟가락에 물 한 컵 정도면 됩니다. 진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세요. 희석한 식초를 하루에 반 컵 이상 마시지 마세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과 위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양조 식초만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살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양조 식초 또는 발효 식초라고 써 있는 것만 사세요. 합성 식초나 빙초산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다섯째,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약이든 드시고 계시다면 식초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약과 식초가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해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드시면 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이순덕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한명자 할머니, 김태준 할아버지 모두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식초는 올바르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에도 좋아요. 소화도 도와주고요.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식초를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5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제약회사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식후 식초, 약과 함께 마시기, 공복 섭취, 합성 식초, 진한 식초, 이 5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5가지 수칙을 지키시면 식초가 진짜 약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건강한 노후는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